다리가 굉장히 크신데 성대상 나와주세요. 여러분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SPT 박한수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1년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네트워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떤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을 느끼고 이 사업을 선택을 했고 어떤 가치를 보고 10년 이상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는지 제가 느낀 그리고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요즘에 경기 너무 좋다. 나 요즘에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쟤도 잘 되고 쟤도 부자가 됐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올해 40이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마다 경기가 불황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됐었거든요. 실제로 뉴스만 보더라도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서 1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그런 비율이 90%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 준비가 안 되어서 이런 노인들이 나중에 독거노인으로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육아맘들 아이 둘 셋 낳다 보면 사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났던 분들도 이전에 내가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고 굉장히 좀 살기 힘든 현실들을 주변에서 많이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네,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네요. 주변에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쉬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왜 누군가는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거든요. 저도 20살 이후로 저도 정말 너무너무 잘 살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냥 조금 형편이 나아질 뿐이지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이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시대가 원하는 아이템 그리고 대중들이 그런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과거에 돈을 벌었던 방식들을 고수해 나가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힘들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면 편견을 거두고 나의 시야를 넓히고 뭔가 이런 생각을 확장시켰을 때 정말 뜻밖의 정말 굉장히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아이템과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도 템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템이 중요합니다. 아이템과 시스템. 그러면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아이템 요즘에 뭐가 있죠? 건강, 다이어트,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시니어분들을 위한 웰니스 산업 이런 시장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몰리고 있죠. 그런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체계화된 매뉴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키요사키가 전 세계 돈을 버는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사부면 안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네.
네, 많이 배우셨네요. 왼쪽 사분면을 보시면요. 왼쪽 사분면은 이제 직장인, 봉급생활자, 그리고 자영업자, 전문직. 이 전문직 분면에는 고소득자, 의사, 변호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은요, 내가 시간을 들이는 만큼 소득을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가 그런 받는 월급이 일정하지만 이런 자영업자, 전문직 국면에서는 내가 시간을 쓰는 만큼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많이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도 24시간을 이상을 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이 전문직 국면에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은 이 월 1,000만 원의 문턱을 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최고 열심히 했을 때 한 1,500만 원? 그 이상을 넘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 정도 안에 들어서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 소득이 끊긴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일 잘 돼도 문제, 안 되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분면 같은 경우는 이런 나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시간과 나의 돈을 맞바꾸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데, 이 오른쪽 사분면을 보시면 사업가, 투자가 분면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업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내가 일을 하던 일을 하지 않던 일정하게 매일매일 하루 종일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나의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일하지 않는 동안에 오히려 소득이 더 확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은 누구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만드는 건요, 정말 깊은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시스템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을 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그런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에 편승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스템을 내가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 혼자라면 24시간이지만 내가 100명과 함께하게 되면 2,400시간을 내가 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1,000명과 함께하고 있다면 나의 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24,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요, 절대 왼쪽 사분면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년째 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1년 전에 이 경제를 사사분면을 처음 마주하고 나는 앞으로 절대 왼쪽 사분면에서 돈을 벌지 않아야지. 내가 단돈 50만원, 100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무조건 오른쪽 사분면에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라는 정의를 내려보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심플한 유통이에요. 회사에서 제품을 제조를 하고 소비자한테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방 하나를 사더라도 그 가방 안에 그 중간에 뭐 광고비,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모두 포함된 그 금액으로 우리가 가방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제조해서 소비자가 직거래를 합니다.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품질이 더 좋지만 더 저렴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을 내가 사용을 해보고 좋아서 누군가에게 추천을 했을 때 회사에서는 그 추천한 사람들에게 뭔가 일정 부분의 커미션을 이제 수입을 돌려주는 그런 굉장히 선진화된 마케팅 방식인 거예요. 여기서 누구 하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런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악용해서
나쁜 다단계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피해 사례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잘 알아보시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너무나 고급스럽고 세련된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하시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두 가지 기관 중에 한 군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두 기관 중에 한 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합법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PM 같은 경우는 위에 코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명사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다른 어느 산업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낸 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 30% 이상이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는 무한하다. 정말 끝이 안 보인다. 더욱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은퇴하고 뭔가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젊고 똑똑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젊은 사업가들이 알아서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분들은 굉장히 아이디어도 넘치고 조금 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펼쳐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야기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힘을 가진 것은 제품이 아니다. 네트워크에 있다. 부자의 74%는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요. 제품을 판매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PM 주스를 접하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내 친구 엄마가 고혈압이 있던데, 암 환자가 있던데, 당뇨가 있던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판매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판매가 아예 없진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한 판매는 1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통망을 구축을 해두면요. 우리가 하는 일의 90% 이상을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간을 썼을 때 나중에는 내가 제품을 전달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품이 발이 달려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업을 펼쳐나가면 저는 이 사업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백만장자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하죠.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 투자도 우리가 뭐 개미처럼 주식 요만큼 사서 하는 투자 말고 정말 뭐 뭔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하더라도 좀 굵직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지식이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얕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드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백만장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 수집과 활용을 잘하는 사람. 요즘은 정말 이게 가장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냐면 정보는 이미 너무 많은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서치하고 찾아내느냐, 그것도 요즘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죠. 내가 어디서든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국 또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또 여행을 가서 어디서든 내가 내 사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한 이제 매력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이드 잡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본업을 바로 그만두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부터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고 뭔가 시간을 쌓아갔을 때 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통 투잡이나 사이드 잡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누구나 좀 추가 소득을 벌면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확장되는 로열티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로열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들 아시는 음원 소득 있죠? 내가 작곡을 잘해서 그 음원이 팔려 나갈 때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작권료 또는 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책을 써서 아까 이소은 선생님처럼 책을 잘 써서 저작권료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것 또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열티 소득 또는 월세 소득과 비슷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은요 그러니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PM 사업을 하면서 건물주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한 달에 2천만 원씩 저희가 한 5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월세 소득 한 2천만 원씩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은 5층짜리가 10층이 되고 10층짜리가 50층이 되고 100층이 되질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온라인 건물이요 5층짜리가 50층이 되고 500층이 되고 5만 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건물주가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거든요. 건물은 노후되면 또 보수해줘야 되고 뭔가 추가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네트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네트가 알아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졌죠. 그리고 은퇴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수명은 길어졌는데 은퇴 시점이 너무 이제 앞당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가 뭐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은퇴 후에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은퇴하면 늙는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후 준비가 되고 돈이 있어도 사실 일을 안 하면 뭔가 삶이 굉장히 무력해지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활력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는 뭔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기 개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저희가 오늘 랠리 때 판매를 잘하는 법을 배웠나요? 제품 잘 파는 법 알려주지 않아요. 저희는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트레이닝을 계속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 결국 여기서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뭔가 리더로서 그런 갖춰야 할 그런 자질이나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 저희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스스로 갈고 닦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내적 성장, 자기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뭔가 정말 큰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그만뒀을 때 저는 남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글로벌 사업이 가능합니다. 저도 글로벌 사업에 대한 로망을 너무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시장은요 빠르고 강력해요. 근데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PM은 저희 이 대본백 너무 작고 심플한데 복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죠. 확장이 너무 빠르게 잘 될 수 있는 강력한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사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PM에 와서는 이 글로벌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유산 상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아세요? 내가 건물을 뭐 50억짜리, 뭐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게 되더라도요. 그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거의 한 40%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PM은요, 유산 상속이 가능한데 저희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약 코드를 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건물이 부럽겠습니까?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자유롭게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가 제가 2004년도 공사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나름 장학금도 받고 잘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게 돈을 버는데 귀가 이만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 초반에 이런 그 개인 쇼핑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호기롭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쇼핑몰 오픈을 했는데 정말 제품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뭔가 마케팅에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오픈했었거든요. 21살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했었는데 그 당시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약간 인스타그램 비슷한 느낌인데 제가 싸이월드에다가 저희 쇼핑몰을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날이 지나갈수록 막 유입이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송장을 정말 엄청나게 뽑아낼 정도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되게 유명해졌었거든요. 제 돈 잘 버는데 제 쇼핑몰 대박 났다. 제가 약간 유명해졌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21살 나이에 월 소득이 1000만 원씩 벌어서 제가 친구들 만나면 제가 밥 다 사주고 맨날 택시 타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잘 벌었지만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팔아서 그거에 대한 마진을 남기는 사람이었지 뭔가 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더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못했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대형 쇼핑몰들이 오픈을 하면서 저 같은 영세한 그런 쇼핑몰들이 경쟁해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고 일단 졸업부터 하자. 그래서 4년을 휴학 한 번 안 하고 스트리트로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제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월급쟁이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그 프리랜서로 모델 일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입이 되게 괜찮았어요. 한 달에 한 600만 원, 500 이상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또래들에 비해서는 많은 소득을 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서 사이드로 이렇게 액세서리를 갖다 열심히 팔았어요. 그래서 1000만 원 가까이 벌기는 벌었어요. 근데 제가 겨울에 스키장 가서 이제 보드 타고 이런 거 되게 즐겼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추운 겨울에 이제 보드를 타러 갔다가 빙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제가 팔에 기부스를 하게 돼요. 팔에 기부스를 하게 되면서 한 달 동안 전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제 수입은 제로였어요. 한 달 내내 제가 0원을 번 거예요. 빵원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처음으로 나에게 정말 시스템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더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처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을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제품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제품을 며칠 써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먼저 그 사업이 너무 궁금해서 먼저 물어봤었고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느끼면서 이거는 정말 내가 찾던 일이다. 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이나 선입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리스크를 따져봤을 때 리스크는 없더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는데 회원가입비도 없죠. 제품을 구매하는데 누가 뭐 강매를 하지도 않아요. 내가 좋아서 썼을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내가 좋았던 점을 공유하고 나눴을 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괜찮은 일인데? 이거 내가 찾던 일인데? 근데 내가 전달한 사람 말고 전달된 것들을 다 돈을 준다라는 거기서 제가 뚜껑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제가 7개월 만에 이 회사에서 다이아몬드 정도 지급까지 빠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입해서 그냥 제품을 쓰면서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시스템이 뭔지 뭐 스폰서가 뭔지 전혀 무지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그룹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시스템도 없었고 저는 스폰서의 후원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스템을 굉장히 만들었다 엎어지고 이 경험들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룹 내에서 항상 탑 매출을 할 정도로 잘했지만
이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리크루팅은 되는데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이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2번을 하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6살 아들 2을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저는 더 크게 보기도 했어요. 왜냐면 출산 휴가 기간이라든지 육아 휴직 기간을 남이 정해준 기간만큼 쉰 게 아니고 전 제가 쉬고 싶은 만큼 쉬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완벽하게 모조리 된 상태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출산을 하고 나면 살도 많이 찌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뭔가 출산하면서 뇌도 같이 출산한 것처럼 기억력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저의 뭔가 자존감을 지켜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열심히 이제 출산 후에도 열심히 했지만 뭔가 이제 포화된 시장에서 시스템이 없는 그룹에서 복제가 어려운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PM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돼요. 저의 2번째이자 마지막 네트워크 마케팅인 PM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열심히 제대로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보는 안목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PM은 제가 봤을 때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회사들 중에 최고였어요. 제품, 보상, 복제 시스템, 그리고 더 중요한 타이밍까지. 근데 저는 가장 꽂혔던 게 뭐였냐면 복제였어요. 복제. 그동안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나는 잘하는데 내가 하는 것을 똑같이 복제시키는 거에 항상 어려움을 느꼈었고, 그래서 제가 PM에 몰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미 다 정확하게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처음부터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을 막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지나니까 그냥 SP가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누군가를 막 뭐 라인을 세팅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누구든지 다 전달했었고 시스템에 다 던져놨어요. 파트너들을 시스템에서 그냥 놀이터처럼 놀 수 있게 저는 거기다 다 던져놓은 거예요. 제가 한 거는 그냥 데려다 놓은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스템에 대한 그런 간절한 뭔가 소중함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을 정말 잘 활용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시스템이 없었으면 4개월 SP라는 결과는 결코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엄청난 액션을 합니다. 하루에 3명에서 4명 정도 만나고 제가 한 달 내내 혓바늘이 돋아있었고요.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자마자 현관에 누워버렸었어요.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들어가서 정말 이게 숟가락 드는 힘도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숟가락 들 힘이 없다라는 거를 출산하고 나서 처음 느껴봤었거든요. 제가 자연분만 하고 나서 이게 진짜 안 들어가더라고요. 미역국을 숟가락을 못 들어서 남편이 먹어줬었는데 PM을 하고 제가 그 경험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밤에 막 10시에 와서 밥 먹고 지방 스케줄이 있으면 예를 들어 대구에 가면은 오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명 만나고 그 당일치기로 올라오고 이런 스케줄을 계속 강행을 했는데 몸은 너무나 힘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하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뒤따라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벅차고 행복하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최고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만 시간을 내가 투자하려면 하루에 3시간씩 썼을 때 10년이 걸리고요. 하루에 6시간씩 썼을 때는 5년이 걸리고요. 하루에 10시간을 썼을 때는 3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싶었어요. 저는 워커홀릭이 아니에요. 저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일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놀고 싶어서 저는 일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해놔야 나중에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으니까 늙어서 일하면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나마 지금 체력이 있을 때 저는 지금 열심히 해두려고 막 몰아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조금 제대로 시작도 안 해보고 그만두는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 비전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확하게 인풋이 들어가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실은 뭔가 나의 열정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한 6개월 동안, 한 4개월, 6개월 동안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비전 전달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미팅이 저는 거의 풀 미팅으로 4개월을 계속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면 집에 오면요 얼굴이 흑색이에요. 얼굴이 흑색이고 다크서클도 이만큼 내려와 있고 되게 피곤하고 이렇게 핸드폰 하다 보면 얼굴을 떨어뜨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록을 매일매일 남겼어요. 나 이렇게 일하고 있고. 사실 이게 글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도 나의 열정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거든요. 이 온라인이나 매체 안에서도. 그게 내가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이 열정과 나 영혼이 담겨 있어야지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피곤해도 눈이 감기는데도 항상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명단을 컨택해서 만나고 저는 무조건 현장에서 만나서 STP를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클로징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클로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STP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PM을 시작하고 처음에 제가 STP를 잘했을까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저도 PM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MTS 설명도 버벅거렸고요. 보상도 버벅거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또는 나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고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정말 몰아치듯이 모든 에너지를 썼었고요. 현장 STP를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스폰서님과 연결했습니다. 2대1 미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2대1 미팅 그다음 그 업라인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어도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요. 이 사람한테 비전을 보고 내가 이 사업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맨날 이 사람만 보면요. 질려요. 질리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보여줘. 우리가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어도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했었고 다양한 시스템에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스폰서님들, 업라인들, 그룹장님들 시스템을 정말 잘 활용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항상 시스템 초대를 했습니다. 수요 세미나에 매번 초대를 했었고요. 수요 세미나 1층 베스킨라빈스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애프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은 그 베스킨라빈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초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는 초대와 이런 애프터, 클로징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사업을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16개월이 됐어요. 16개월 동안 제 산하에서 익힌 매출이 41억 원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41억 원 중에 제가 제품을 판 거는 없어요, 사실. 제품 판 거 저희 엄마 그냥 열심히 드시니까 그 정도고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이제 사서 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매출이 난 거였어요. 제가 제품을 열심히 팔았다면 아마 4억 정도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9월 20일 날 액티바이즈 프로모션 때 단 하루 저는 이날도 제가 먹는 액티바이즈 오플러스 5세트 딱 구매했어요. 30도. 근데 제 산하에서 8천만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을 한 거죠. 이거는 역시 제가 유통망을 그동안 구축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요. 정말 잘하려면 이 레버리지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3명에게 전달하고 똑같이 3명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6레벨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10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3명이 아니라 5명씩 소개해보자 라고 했을 때 5명을 계속 소개해서 내려가면 6레벨까지 내려갔을 때 약 2만 명 가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11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제 산하에 지금 3,065명의 회원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그저께 만들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3,080명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누구도 가입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자동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산하에 이제 오토십, PM에서의 오토십은 강력한 NTC가 있기 때문에 정말 평생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산하에 지금 오토십이 954개가 됐어요. 954개. 그러면 이게 한 PT 정도, PT직급 정도의 이제 포인트가 오토십만으로 뜨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저는 월 1,000만 원이 그냥 세팅이 되는 거죠. 1일부터 31일까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 1,000만 원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의 월세 소득을 내가 매달 따박따박 받으려면 30억짜리 빌딩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30억 없거든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30억이 없는데도 저는 이 월세 소득처럼 이렇게 매달 패시브 인컴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토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 오토십만으로 1,000만 원이 세팅이 되지만 저는 SP 직급이기 때문에 매달 20만 포인트 이상이 떠요. 그러다 보니 이제 SP면 평균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이제 월 소득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월세로 내가 2,000만 원을 벌려면 한 대략 한 50억짜리 빌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건물주라면 20층짜리 빌딩이 100층이 되고 1000층이 되진 않아요. 근데 저의 이 월세 소득은 2,000만 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물은 노후되면서 뭔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네트는 계속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확장되는 소득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이 작고 심플한 대문백 하나로 저희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PM 비즈니스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이 오픈한 지 6년 차죠. 6년 차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저희는 PM을 만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도 초기 시장이에요. 근데 미국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 고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네트워크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이 많아요. 그럼 미국 회사들은 미국에서 이미 다 한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내가 다시 미국으로 역진출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PM은 유럽 회사이고 독일에서 시작이 되면서 사실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우리가 역진출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땅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지금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지금 설레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베트남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투자가 들어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정도 오픈이 될 것 같다라는 저는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이 대륙에 대한 저도 야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설레이고요. 그런데 이게 복제가 쉽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로서 이 사업이 전달이 된다라면 힘들겠지만 오메가 잘라서 보여주고 커피 타서 보여주고 너무나 쉽잖아요. 누구나 심플 서스스풀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글로벌 사업의 확장도 정말 너무나 크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이 이렇게 잘 발달되었는데 온라인을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온라인 시장도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독일 PM 검색하면 약 2만 개 정도 떠요. 그런데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뭐 119만 개, 62만 개, 35만 개 이미 되게 많아요. 근데 PM은 온라인에서도 초기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내가 질적으로 완벽해져서 올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전 시대라고 생각해요. 내가 블로그든 뭐 틱톡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나의 뭔가 컨텐츠들을 계속 업로드시키면서 어디서 검색해도 내가 나올 수 있게 저는 개미지옥처럼 만드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어디서 걸려도 그냥 내 네트 안에 다 들어오게 저는 그 생각으로 PM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국, 미국, 뭐 캐나다, 호주 어디든지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바로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PM을 만나서 사실은 그 전에도 제가 막 여유가 없게 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지만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아실현 욕구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PM을 만나서 정말 아이들이 배우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뭔가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된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뭔가 남편에게 컨펌을 받아서 남편 돈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능력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PM을 만나서 완벽하게 디지털 노마드 삶을 살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타사에서 있을 때도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안정감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소득이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사라질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PM은 이 NTC 강력한 제품이요. 오토십 때문에 사실 너무나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름에 휴가를 가든 뭐 해외를 가든 여행을 다닐 때 정말 이 노트북 또는 노트북이 없으면 핸드폰 하나로도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PM에서 내가 성공을 하려면 정확하게 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타고난 리더 성향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되게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하는 편이고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낯도 좀 가리는 편이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 네트워크에 맞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나 잘하고 싶고 여기서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일을 할 때는 리더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나의 뭐 쉬운 것부터 외면부터 또는 나의 마인드, 이런 생각, 이런 시야 이런 것들까지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집에 가면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싶어서 이제 이런 온앤오프가 정확하게 일을 하려고 이제 삶을 끌어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비결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오늘 이 랠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무에서 뭔가 성공을 하기는 힘들지만 성공자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방그룹에는요 1년 만에 3년 만에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PT 이상 저희 리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해방그룹은 굵직한 리더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하게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앞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가신 분들을 보면서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나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누구나 성공자의 길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너무나 사업하기에 적절하고 적합한 환경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일생일대에 좋은 기회 꼭 잡으셔서 원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